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다룰 이코노미스트지 커버 스토리는 미국 대통령 독재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다소 의외의 타이틀입니다. 우선 그 배경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의 역사가 한 250년 되죠. 네. 그동안 여러 대통령이 있었는데 아무도 독재자라고 불리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임기 4년을 했고 또 이번 11월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되면서 네. 트럼프에 대한 걱정이죠. 이분이 다분히 그 독재자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주제를 에코노미스트가 다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입니다. 작년 12월 8일 네. AP통신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당신이 대통령 되면은 네. 독재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네.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난 단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국경을 전부 다 이제 봉쇄를 해가지고 이민을 완전히 막고 또 환경 문제 같은 거 신경을 안 쓰고 석유 시추 사업을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다소 충격적인 얘기죠. 네. 그런 걸 했고 또 그 발언에 대해서 공화당원의 4분의 3이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히틀러도 그랬거든요. 독일 국민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엄청난 악행을 했죠. 물론 미국 대통령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그 트럼프는 독재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 러시아의 푸틴하고 굉장히 친하죠.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당장 끝내겠다 이러는데 그거 친한 거하고 그건 별개 문제죠. 그리고 이제 헝가리의 오르반이라는 총리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장기 집권을 하고 독재자로 유명한데 이 사람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죠. 그래서 자기가 독재자 기질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독재자로 알려진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이슨 스탠리라는 예일대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을 트럼프주의, 트럼피즘이라고 아주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트럼프주의는 좌파들이 초래한 위험에서 국가를 구하겠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민주적이고 또 파시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의 그 전력을 보면은 2020년 지난 4년 전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국회의사당에서 난동을 오히려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가지고 임의가 이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뭐 성추문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또 회사 그 회계 부정 사건, 또 비밀문서 관리 소홀 등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대선이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6개월 전에 뭐 큰 이제 판결이 나가지고 후보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에코노미스트가 이번에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네. 이 주제를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커브 스토리 이코노미스트지에 대한 이코노미스트의 그 결론이 무엇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결론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네.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제도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은 네. 얼마든지 독재자로서의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에코노미스트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행사한 권한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은 물론이고 형사 소송이 면제돼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범죄나 뭐 부정행위는 이제 예외인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선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한 여러 소송이 전부 다 이제 진행이 중단이 될 것이죠. 네. 그거를 믿고 지금 이제 출마를 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대선이 3년이나 남았는데 네. 미국은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법원 판결로 해서 트럼프가 후보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2번이나 했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은 몇 번 탄핵이 그 시작은 됐는데 그게 성사가 된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이제 걱정하는 우려 중에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법적으로 미국이 이제 평화시에도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발휘합니다. 네. 미국이 건국 당시에는 미국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정부 규모도 작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 연방 정부가 엄청 커졌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세계 제일 강대국이 된 지가 벌써 100년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팩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해서 세계 평화가 유지된다 할 정도로 전 세계 분쟁이 있으면 항상 이제 미국이 어떤 형태인지 관여하죠. 군대를 직접 보내기도 하지만은 또는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나서서 분쟁을 해결을 하는, 그래서 이제 막강한 대통령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위기 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위기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은 전문가들이 135개의 새로운 권한이 대통령한테 주어진다고 그럽니다. 금융 계좌를 동결하고 뭐 인터넷 커뮤니케이션도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뭐 특히 전시에는 뭐 신문 같은 것도 폐간할 수 있고 재판도 하지 않고 구속을 시킬 수도 있고, 또 평상시에도 비상사태 권한을 사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국경을 봉쇄하기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학생들의 그 채무를 변제하는 이런 비상대책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인서렉션 액트, 폭동 방지법이죠. 이런 것에 의하면은 뭐 누구나 이렇게 필요하면은 구속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그 독재자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상당히 이제 일기 대하고도 더 달리 더 이제 네. 자신이 생기니까요. 네.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헤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도 미국 대선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 그리고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확실히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네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 얼마 전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바이든 45%, 네. 트럼프 44.9% 사이 예. 똑같다는 얘기죠. 네네. 그 연초에는 바이든이 오히려 좀 밀렸습니다. 트럼프. 그래서 조금 이제 나아지고 있는데, 또 반대로 이제 4년 전에는 소위 스윙 스테이트에서 바이든이 거의 다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승리의 가장 큰 변수였는데, 또 최근에는 미시간, 뭐 펜실바니아, 애리조나 이런 그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에서 오히려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 케네디 아들이죠. 네. 출마도 하고, 그래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네. 그런 건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에코노미스트에도 연초에 예.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이지 네네네. 지금 상황은 누가 이긴다는 걸 아무도 자신 있게 네. 얘기하기 이제 어려운 상태고요. 우리는 물론 바이든 승리가 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대북 정책이죠. 그렇죠. 양반이고 김정은을 예. 그 독재자고 참 많은 국민들을 이렇게 억압을 하면서 자기는 사치하고 뭐 핵무기나 개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공개적으로도 뭐 어저께도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주 김정은 아주 괜찮은 사람같이 지도자같이 그래서 이 사람이 하여간 독재자는 무조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젊은 친구가 독재라고 당당하게 이제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큰 소리를 치니까 그거를 이제 좋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핵심은 북한 절대 핵무기 포기를 안 할 건데 네. 핵무기를 그냥 동결 상태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풀고 북한과의 이제 관계를 맺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인 조건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네. 그 승낙을 이제 받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만약에 미국 정부가 그걸 받아주면은 방위비 부담을 우리가 좀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본 수준까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면은 오히려 트럼프 집권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우리가 삼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끝나고 암울한 것이 아니고 네. 또 그거면 그런 대로 우리가 이제 잘 머리를 써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유리한 방향으로 대미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대로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의하면 대통령제라는 것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영국과 같은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를 선택한 역사적 그리고 논리적 배경이 있겠습니까? 그 영국에서 시작된 나라들이 여럿 있죠. 미국 말고 네. 캐나다도 있고 호주, 뉴질랜드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시는 대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전부 다 내각제예요. 네. 영국이 내각제를 했으니까. 네. 근데 미국은 이제 독립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국하고 정치 제도도 완전히 다른 걸 하겠다.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나라는 아직도 영국 왕을 이렇게 자기 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연방에 들어있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왕 대신에 우리는 대통령제를 택한 거예요. 대통령, 미국은. 그런데 이제 대통령제가 잘못하면 대통령이 황제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그 미국의 이제 파운딩 파더스 건국자들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통령의 그 독재 또는 지나친 권력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했습니다. 네. 하나는 상권 분립인데 특히 이제 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를 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장관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지만 국회 동의가 없어도 임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상원에서 그것도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을 찬성을 받아야지 장관을 임명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장관만이 아니고 모든 대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중앙은행의 우리 같은 금통위원들, 그 중요한 위원회 위원들까지 전부 다 국회 동의를 받게 되는데 그게 상원의 3분의 2입니다. 찬성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국회에서 원치 않는 인사의 임명을 100% 저지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우리는 예산 편성 때는 국회가 본격적으로 심의를 하지만 사용할 때는 국회 허락을 안 받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은 사용할 때마다 소위 그 Ways and Means 그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일절이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하다. 그것이 이제 대통령을 일종의 견제하는 기능을 국회가 갖고 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소위 연방주의입니다. 네. 페더럴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지방 정부가 굉장히 막강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미국이 건국됐을 때 지방 정부가 연합을 해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은 전부 다 지방 정부 권한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은 전부 다 중앙 정부 권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연방주의, 그래서 지방 정부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 권한을 많이 줘가지고 대통령을 이렇게 견제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 250년간 대통령제는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 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은 독재자가 없었는데 네. 트럼프가 되면 이제 독재자가 될까봐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제라는 게 지나친 이제 권력의 집중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이제 남미에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필리핀하고 우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거의 모든 나라, 미국 빼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예. 대통령제 하에서. 네. 그래서 이게 좀 대통령제는 원천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권한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뭐 개발도상국은 전부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은 네. 미국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은 그럴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의 걱정거리입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한국 역시 오랜 기간 대통령제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 박사님의 견해 그리고 평가가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저만이 아니고 대체적인 정치학자들은 네. 한국의 대통령제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쭉 우리나라 이제 개헌 역사를 보면 네. 누가 이제 이 개헌을 주도했냐면 대통령과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네. 개헌을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재헌헌법을 유진호 박사가 만드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내각 책임제를 설계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승만 당시 이제 국회의장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살았고 또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대통령 중심제로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내각 책임제로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좀 제한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렇지만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은 없는 네. 이런 거 있는데 그 후에 이제 개헌을 몇 번을 하죠. 1952년이면은 이게 이제 6.25 전쟁 중에 네. 부산에서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서 그 인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국회에서 선거를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다시 선출이 안 될 것 같은 네.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랬더니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국회가 아니라 직선제로 뽑는 이렇게 네. 개헌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선이 됐어요. 예. 그러고 나서 54년에는 이제 두 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제 두 번밖에 못하게 돼 있었는데 아예 이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 금지 조항을 배제하는 걸로 개헌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4.4.5입 개헌이죠. 네. 사실 한 표가 모자랐는데 4.4.5입을 해가지고 통과가 된 거로 네. 부결을 선포했다가 다시 이제 가결을 선포라는 우리나라 정치사의 오점이죠. 그런 걸 했고 그리고 이제 4.19가 되면서 민주당이 들어서면서 내각제 개헌을 해서 민주당은 아주 원래 그 내각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반이 돼가지고 다시 5.16 쿠데타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강력한 대통령 제 개헌을 합니다. 62년에. 그래서 임기 4년 중임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두 번 하고 이제 뭐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72년에 그 유신헌법 개헌을 하죠.
그래가지고 대통령도 이제 간접 통일 주체 국민을 이제 간접 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6년을 하고 중임제는 완전히 철폐를 하는 네. 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이제 대통령이 추천하는 네. 그런 민주정치에서 상당히 이제 오점이 되는데 그런 개헌을 하고 80년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비교적으로 같은 건데 임기를 이제 6년에서 7년으로 1년 늘리고 네. 그 대신에 단임밖에 못하는 예. 이런 개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29 민주화 선언이 되면서 네. 87년에 이제 민주화 개헌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간선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하고 임기 5년 단임제로 5년밖에 못하는 네. 네. 이런 개헌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오점이 많은 개헌 역사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별로 없다.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대부분의 대통령이 좀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그만뒀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제 그러고 이제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은 또 뭐 감옥을 가고, 그래서 또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을 하고 굉장히 불행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력 남용과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경험은 대체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끝으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단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정치 시대를 넘어 경제 시대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대통령 중심제하고 내각 책임제하고 비교 분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치학자는 아니지만은 네. 제가 이제 제 정치 경험과 제가 이제 공부한 것의 결론은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더 나은 정치 형태다. 네. 그 대통령제가 몇 가지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대통령도 이제 국민이 선택하잖아요. 네. 국회의원도 국민이 선택하죠. 네. 그래서 대통령 정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네. 국민이 이제 그 대통령과 그 당을 지지했는데, 네. 근데 지금과 같이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다른 경우에는 네. 이제 누가 더 이제 정통성이 있느냐, 네. 그 정통성에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이제 정치 혼란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네. 또 대통령 임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각제에서는 불신임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수상이 잘하면은 중임, 상임, 뭐 장기 집권도 할 수 있고, 잘못하면 4년도 이제 못 채우고 임기도 못 채우고 그만둘 수가 있는데 네. 대통령 딱 정해진 거예요. 예. 물론 이제 탄핵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승자 독식의 문제, 그리고 대통령은 또 국가 수반인가 동시에 한 정파의 또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는 정당 정치가 잘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협의제 민주주의가 실현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퓰리즘, 선거가 이제 오로한 너생이기 때문에 네. 네. 선거 때 이제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내각제를 보면은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강요의 임기가 우리 내각제가 굉장히 이제 정치 불안을 야기한다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은 내각제에서의 강요가 더 오래 재임을 합니다. 네. 많은 나라에서.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강요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각제는 되게 이제 정치인들이 강요를 하죠. 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중진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상과 강요가 상당히 대등한 관계입니다. 네. 우리는 상하 관계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민주주의가 협의제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내각제가 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내각제 개헌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네. 대통령 뭐 중임제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이유는 국민들이 이제 자기가 직접 뽑는 대통령제를 선호한 거예요. 거기 이제 그리고 국민들이 대통령제에 익숙해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정치 지도 여야군 정치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걸 내각제로 하면 수상이 되더라도 힘이 별로 상당히 약하니까 네. 대통령이 선호하고. 근데 이제 전문가들, 네. 특히 헌법 전문가들은 절대 다수가 내각제를 선호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각제가 훨씬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가 이제 내각제로 개헌이 될 가능성은 불행히도 상당히 낮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내각제 개헌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마무리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미국의 이제 트럼프 우리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은 트럼프가 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 네. 이런 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독재자가 되는 것을 걱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제가 결함이 많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몇십 년 역사를 보더라도 제대로 된 대통령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개헌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개헌을 고려를 할 때 그 뭐 중임제 이런 것보다도 내각제 개헌을 좀 고려를 했으면 네.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